몸이 많이 붓기 좋은 상태는 어떤 너무 적게 먹으면서 굶거나 단식을 오래 하지 않는 것, 너무 배고프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훨씬 빠르게 붓기를 더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과식 후 다음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 또는 다이어트 후 과식, 폭식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오르고 몸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식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니다.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다이어트 후 몸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후 폭식이나 과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식, 폭식 후 다음날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후 폭식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많이 오르고 몸이 많이 부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몸이 많이 붓기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시적으로 몸이 빠르게 붓는 경우는 다이어트 직후 폭식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몸이 붓습니다. 다이어트 시 또는 다이어트 이후 폭식을 하면 왜 몸이 더 빠르게 부을까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 또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영양 상태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와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상태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오랜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준비 또는 대회 준비와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에서는 몸은 많은 무리가 가고 에너지원이 적게 들어오는 만큼 음식을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 음식물과 에너지원을 섭취하더라도 언제 또 충분한 양의 에너지원과 음식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최대한 그 에너지원을 안 쓰려고 아끼려고 하고 몸에 최대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랜 다이어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음식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폭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몸은 에너지원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 그 음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빠르게 오르거나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그 붓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분입니다. 나트륨과 탄수화물은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저장이 됩니다. 입 터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소에 먹던 클린한 종류의 음식보다는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서 당류가 높고 고탄수화물 음식들로 입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탄수화물 음식들과 나트륨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트륨을 섭취하면 살이 찔 거라는 착각을 하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에도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치킨, 피자, 라면 이런 음식들이 고나트륨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살이 찔 거라는 착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 나트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은 섭취하면 바로 지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섭취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지방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지방으로 변하는 속도는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들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사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붓기를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몸에 저장된 수분들을 많이 배출해주고 동시에 에너지원들도 많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핵심은 오랜 기간 너무 적게 먹으면서 굶거나 단식을 오래 하지 않는 것, 너무 배고프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식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과식 후 다음날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수분을 배출해야 되는데 왜 수분을 더 섭취해야 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수분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몸에 저장된 나트륨과 함께 수분을 같이 배출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또 만약 술과 같이 과식을 했다면 해독을 위해서도 수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수분을 잘 섭취해줬을 때 과식으로 인해서 빠르게 오른 혈당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 나 과일 음료들, 이온 음료나 단 커피들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단으로 야채를 잘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야채들은 칼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칼륨의 역할로는 나트륨을 몸에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야채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나 탄수화물 양이 굉장히 낮으면서 식이섬유들과 각종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식단 방법으로는 네, 영상 중간에 잠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랑드 사이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수량 한정으로 역대급 특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350ml 패스 2박스를 구매하면 14,4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역대급 특가를 진행해주시는 나랑드 측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식단 방법으로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시 탄수화물도 몸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 근성장에도 좋으면서 근손실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웨이트 운동 시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잘 섭취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고 아직 사용하지 못한 탄수화물이 몸에 많이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식 후 추가적으로 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과식한 다음날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한 끼, 많게는 2끼 정도 적게 섭취하거나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식단은 총량이 중요한데 하루에 너무 과하게 섭취했다면 그 다음날 조금 적게 섭취해서 평균값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진행되는 식단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인데,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잘 섭취해주면서 수분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을 해주고 탄수화물 양도 조절을 해주면서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될까요? 저는 단백질을 잘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나트륨이나 탄수화물처럼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도 잘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식을 한 후 평소에 먹던 쌀밥이나 고구마나 오트밀과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충분한 양의 야채와 생닭가슴살을 같이 볶아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한 다음날 이미 충분히 몸에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하기보다는 단백질을 잘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식 후 다음날 아침 식단으로 아스파라거스나 양파, 새송이버섯, 숙주나물, 토마토 등과 같은 야채들과 함께 닭가슴살을 섭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도 괜찮고 충분한 양의 야채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탄수화물의 양 조율 같은 경우에는 전날 얼마나 과하게 섭취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아침이나 아니면은 점심 정도까지 조절하거나 제한을 하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했다면 그 이상으로 조절을 하거나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훨씬 빠르게 붓기를 더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저는 과식 후 다음날 새벽에 근력 운동과 웨이트를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어제 먹은 에너지원들을 잘 써주기 위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충분히 해주면서 동시에 수분을 잘 섭취를 해줍니다. 아침에 운동만 잘 하고 와도 어느 정도 붓기가 빠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선수분들 중에서도 고탄수화물 날 또는 치팅데이 다음날 유산소의 강도와 시간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식한 다음날 에너지원을 많이 써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식 후 다음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심리적인 부분, 멘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에 대한 오랜 결핍으로 인해서 입이 터진 상태인데 다음날 복구를 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단식을 오래 하고 적게 먹는다면 그 심리적 결핍은 더 심해질 수 있고 추가적인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폭식을 할 때마다 다음날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고 무리해서 유산소를 타면 관절이 빠르게 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구보다 중요한 건 연속적인 폭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 14시간 일정 시간 공복을 가지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이상 너무 과하게 공복을 길게 가져간다면 음식 생각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 적절하게 본인의 식습관과 멘탈에 맞게 조율해서 다음날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식, 폭식을 하고 다음날 잘 대처만 해줘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더 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폭식 자체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틀, 3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폭식을 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입이 터졌더라도 멘탈을 잘 잡고 복구를 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다이어트 중 또는 다이어트 후에 과하게 폭식을 했을 때 다음날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 근성장 등에서는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케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이어트 운동을 해나간다면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